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린이,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린이 하듯이 인생을 처음 사는 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 사시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날마다 어려움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또 인생은 즐겁고 또 행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흥미, 강점, 가치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어떻게 안착해야 될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이번에는 가치관 점검입니다. 가치관 탐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제가 점검이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한번 탐색도 해보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점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선 가치관,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지나면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동기여도 굉장히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아주 좋은 직장이나 직업이나 아주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겠죠.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동문회라고 하잖아요. 동문회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개차반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우와 이거 인간 됐네 사람이 됐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내노라는 이름도 알려져 있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경제적 여력도 모든 조건이 다 되는 친구인데 만나보니까 이런 개삐리리가 쓰레기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죠? 후자가 훨씬 더 뽀대나게 성공했는데 욕이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그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30년 만에 대학교 동기생들 만나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만나고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요. 너무 사실 모두가 다 달라져 있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하십시오. 다른데 웬만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모습들이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라보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인생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나 지위나 명예나 직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치에 대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건 값어치 있는 거다.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우리가 돈을 내는 거든 간에 사람을 볼 때도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교육이나 어떤 만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성격, 기질,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다는데요. 우리가 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시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내가 무엇을 우선시 여기는가. 그러니까 가치관을 세우는데 우선 가치관을 세워야지만이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이 가치관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한 2가지 정도를 들 건데요. 제가 만약 바퀴벌레를 들고 여러분 10만원 드린다면 먹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싫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만약 100만원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드시겠다고요? 만약 여러분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1000만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살짝 고민되죠, 그죠? 근데 만약 현금 1억을 바로 텍스프리로 세금은 제가 나도 않고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하나 먹어볼까 생각이 들죠, 그죠? 요건 뒤에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건축에 들어가는 철근이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는 이유 중에 철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 철근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물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철근이라는 것이 건축물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자재값을 차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H빔 또는 어떤 모양이 I자 비슷해서 또 I빔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철근이요, 폭은 이렇게 5cm, 길이가 한 1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땅바닥에 있는 거라고 하면 건너가시겠죠. 돈까지 준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쫙 올리는 겁니다. 지상으로 쫙 올려서 지상 상공에 올려서 500m 상공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쌍둥이 빌딩, 500m 상공 쌍둥이 빌딩에서 여러분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한 대로 그죠? 폭은 5cm인데 이제 길이가 100m야. 아무리 좋은 철근이라도 조금 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건너가야 됩니다. 물론 꼭 건너가진 않으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바퀴벌레 금액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갈등이 됐던 그 금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건너가시겠다고요, 벌써? 건너가지 마세요. 대부분은 건너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10억쯤 되면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100억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한번 건너가 보겠다고요?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늘어설 수는 있겠지만요, 바퀴벌레와는 다르게 다수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부를 베이스로 돈 주는 거예요. 보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쉽게 그렇게 건너가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안전지지대도 없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학생들을 현장에 있으면 이제 물어봅니다. 한 학생을, 그래도 건너가지 않겠다는 학생을 붙들고요. 자,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세요. 했더니 고민하더니 이 친구가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 500m 상공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여기에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건너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밀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물론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상.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대부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네, 저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셨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꼽 잡고 그 강의됐던 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막 자지러지는 줄 알았었는데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리 오래 자식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머니는 절대 건너오지 마라 라고 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있어도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우선 가치관을 찾기 위한 부분입니다. 가치관의 이제 샘플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치관을 세울 때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첫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요즘 시대엔 더더욱더 없어지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 독립투사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머니도 그냥 아들에게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지에 기꺼이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참 정말 대단한 기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로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어머니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서 정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그래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가장 인생에서 우선 가치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절대 안 바꾸겠다라는 가치관이 그 다음 가치관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치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가? 한번 샘플들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A4 용지를 쥐고 이제 6면으로 찢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씩을 적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6장을 이렇게 다 쓰고 지겠죠. 그럼 손바닥에 지라고 하고 그걸 딱 펼쳐보라고 합니다. 카드놀이 하듯이.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카드를 한 장 버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장부터 난리가 납니다. 교수님 못 버려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장씩 막 살떨면서 막 버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2장이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막 긴장감이 극도로 이제 고조에 오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종이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교실 내에서, 강의실 내에서 막 종이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그 심장 소리도 두근두근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두 중에 마지막 한 장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못 버려요.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제 순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시간을 배분하고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바퀴벌레 한 이야기는 이 하이럼 스미스라는 스티븐 코비사의 이제 회장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기만의 가치관 이렇게 13가지를 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가 이분은 마음의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신심이 아주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세 번째가 신의 계율을 지키고, 네 번째가 겸손함이고, 그 다음 남편이자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을 기리는 사람, 지적 성장, 이런 식으로 13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저는 잡았던 게 자아실현이었어요. 실제로 이걸 이제 게임을 제가 많이 해보면요. 첫 번째로 가족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족이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교수 워크숍 때 한번 했더니 교수님들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 혼자 가족보다 자아실현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늘 가족이었어요. 늘 가난한 살림 속에서 고생하신 어머니, 또 아버지, 내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다 보상해줘야지 이런 마음 있었죠. 근데 이게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행동은 사실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틱틱거린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짜증내는 투로 항상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오히려 저도 사실 잘 못 살고 좋은데 취업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바로 서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이제 섬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오히려 더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자녀한테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자아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세 번째가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 제가 연락처도 주는데 감사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면 되게
되게 또 기분이 좋고 감사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 탐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이 사회에 좀 가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돈이 보면 10번째가 완벽한 경제적 자유인데요. 저게 돈이에요.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잘하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만 사실 이렇게 쫓아갔었거든요. 돈은 사실 조금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순간 돈이 싹 나 같은 돈이 싹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가치관을 10가지를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순번을 꼭 정해서 세워보시기 권합니다. 네, 자, 여기에 한국인의 직업윤리에 나와 있는 가치관인데요. 대표적인 가치관,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을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죠? 인간의 목숨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경외시 여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두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 인격 그 자체를 나이든 직급이든 경제력이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가 가진 종교가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나 성별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자유예요. 어떤 타인의 창조적 지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가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속박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 배우자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되겠죠. 네 번째가 진실과 정의입니다. 어떤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하고 근면하고 협동할 수 있는 공정한 태도들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섯 번째가 맞죠, 사랑이죠. 관용적인 태도겠죠. 상호협력적인 관계 형성이고 정의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타인이 창조적 지성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여섯 번째가 충의, 연대의식의 형성, 사회발전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의 형성, 준법 정신의 형성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평화입니다. 타협적 태도의 형성, 중재 수용적 태도의 형성, 합리적인 비판 정신의 존중, 자기 자신의 과실을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자기 행동, 수정적 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6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7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민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딱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딱 우선순위를 여러분 적어보시고 마음속에 담아보시거나 다이어리 같은 데도 꼭 기록해 보시면 좋겠죠. 그럴 때 다 쓰고 나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목록을 보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인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또 더 집어넣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우선 가치를 넣어야 되는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요. 물론 싸운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너무 투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세상과 맞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위대해지려고 하면 위대하면 1%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충만한 마음을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순서를 이제 재구성하시고 다시 잡아보시면 아주 올바른 가치관들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다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 모두 안녕.